제가 책은 102쪽입니다. 102쪽. 그러니까 102쪽에 한번 주제를 볼게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합동 말고 새로운 개념을 배울 거야. 이거는 처음 나오는 겁니다. 바로 두 글자. 비슷하게 생겼네. 닮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닮았단 말만 쓰죠. 너 엄마랑 닮았네. 엄마랑 닮았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것도 수학에서 용어로 만들 겁니다. 자, 약속하자. 자, 우리가 이제부터 닮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적당한 두 개의 도형이, 잘 들어, 두 개의 도형이 있는데 축소 또는 확대 해서 포개일 수 있는 두 물건을 닮았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도형 중에서 축소 확대를 해서 포개일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핸드폰 쓰면 줌인, 줌아웃 하잖아요. 줌인, 줌아웃. 그쵸? 확대, 축소. 여러분들이 핸드폰 쓰는 것처럼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A 갔다가 B 갔다가 C 갔다가. 자, 그 다음은 또 다른 삼각형. D라고 부르고 E라고 부르고 F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포개일 수 있는 느낌일 때, 그때 우리는 두 개가 닮았네라고 약속을 잡을 거야. 그렇니? 확대 또는 축소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축소랑 확대라는 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냐 이겁니다. 바로 첫 번째, 만약에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선분 AB의 길이가 4cm, 선분 BC의 길이가 6cm야. 선분 AC의 길이가 5cm라고 칠 때. 좋아요. 자, 그 다음 요 큼지막한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재보니까 여기는 얼추 8이야. 여기는 얼추 12cm야. 여기는 얼추 10cm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 두 도형을 닮았다의 기준을 이따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겁니다. 바로 모든 길이들이 배수가 일정할 때. 다시 한번 두 글자. 배수. 몇 배. 배수가 일정할 때 사람들은 이제부터 닮았다라고 부를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때 닮았을 때 우리는 이제부터 영단어 중에 얘들아 11라 알아? 11라? 네? 필수 영단어 아니니? 11라. 유사한 이런 형용사잖아요. 처음 들어봐요. 비슷한. 11년. 11라. 진짜 몰라요? 알죠? 네, 알죠. 영단어에 들어있습니다. 그 앞글자 닮은, 비슷한 이 앞글자 S를 따서 자 이제 S를 기울이면 이제부터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닮음의 기호 바로 S자를 구분해서 쓰면 돼요. S, 11라 닮았다는 기호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때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 배수가 일정할 때 닮았다고 볼 거예요. 즉 안 닮으면 어떡하지? 화살표를 연결해 보세요. 얘들아 4랑 8은 몇 배예요? 2배. 2배. 우와. 6이랑 12 아래쪽과 아래쪽을 서로 비교하면 2배. 약분해 보면은 2배 느낌이죠. 우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변 5cm랑 10cm가 수상해서 한번 비교해 봤더니 적당히 2배는?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길이들이 배수가 일정하죠. 괜찮습니까? 배수가 일정한 느낌이죠. 그때 이때 우리 닮았다라고 부르고, 얘들아 닮았을 때 이렇게 쓸 거야. 삼각형 A 갔다가 B 갔다가 C 갔다가 삼각형 B 갔다가 E 갔다가 F 가면 F. 이 두 개는 이제부터 아까 말했듯이 X자 구부려서 이렇게 쓸 겁니다. 괜찮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닮음도 합동처럼 순서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 여기는 뭐다? 꼭 순서를 잘 지키자. 대응하는 순서대로 써야 됩니다. 대응한다는 건 수학에서 얘들아 대응이라는 건 연결했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맞닿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딱 봐도 얘를 확대한 다음에 여기다 붙이면 포개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대응하는 순서 A 자리가 어딜까? D. 이쪽으로 그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아, 그러네. B가 이쪽이랑 닮은 느낌이야. E. 그 다음은 C가 F 자리로 간 거니까 A, B, C면 A는 T, B는 E, C는 F 순서로 아다리를 맞춰서 닮음의 기호를 써야 됩니다. 오케이? 알파벳 순서 중요합니다. 대응한 순서대로 네. 써야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여러분들 닮음을 배우면 어떤 놀라운 성질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바로 아래쪽 2번 박스를 보실까요? 바로 닮은 두 도형은 반드시 만족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서로 같다. 아까 얘들아 우리가 길이의 배수가 일정하다가 내가 닮음의 예시였지.
두 배지. 하지만 길이는 두 배여도 각도는 변하잖아요. 다시 한번 이쪽 각 P는 이쪽 1호 확대한 다음에 붙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가격 크기는 두 배가 아니라 그대로 같은 겁니다. 왜요? 여기가 예를 들어 70도면 여기 70도가 될 겁니다. 왜요? 왜냐면 각도라는 건 멀리서 봤을 때 다 똑같은 거잖아. 우리 각도기 본 적 있지? 각도기 보면은 어차피 20도선 따라가면 20도선. 멀리서 봤을 때 똑같이 20도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각도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가까이서 보나 멀리서 보나 가격 크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닮았다고 치면 뭐가 될까? 가격 크기는 서로 100% 같다. 100% 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네. 대응하는 가격 크기는 서로 같아야 돼. 예를 들어 P는 E랑 같아야 되고 각 A는 각 D자리랑 각 C는 각 F자리랑 각도기를 가져왔을 때 각도가 완전 똑같아야 돼.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럼 여러분들이 뭐 대응변의 길이비는 일정하다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약속을 좀 할게. 네. 자 그러면 닮은 건 알겠어. 확대 축소하면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이제부터 새로운 용어 바로 잘. 닮았으면은 닮음에다 한 글자가 더 붙어요. 바로 닮은 비? 닮은 비. 오, 맞췄다. 미리 시켰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닮은 비라는 건 뭐냐면 닮았으면 그때 대표하는 수 한 쌍만 쓰는 거야. 얘들아 두 배 된 거잖아. 그럼 어차피 약분했을 때 똑같은 거니까 그냥 가장 눈에 띈 보기 좋은 숫자로 대표로 쓰면 돼요. 예를 들어 어디 하면 될까? 닮은 비를 읽어라. 얘는 대표 비만 읽으면 돼. 대표 비. 닮은 비는 대표 비야. 선생님 성분 AB가 이쪽이랑 맞다고 같아서 얘대 얘라고 쓸래요. 따라서 2대 4대 8. 근데 4대 8로 가져오니까 약분하면 뭐가 돼? 1? 2대 8? 1대 2가 되니까 이 두 마리는 닮긴 닮았는데 몇 대 몇 닮음이야? 몇 대 몇 닮음? 1대 1. 1대 1 닮음이라고 읽을 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닮은 비는 그 모든 변 중에서 닮은 거 한 쌍만 읽는 거. 셋 다 읽을 필요 없어. 세 개 말고 한 쌍만 읽으면 돼. 대표로. 그래서 닮은 비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대표 비만 쓰시면 됩니다. 얘는 1대2 닮음 또는 어떤 사람은 어떤 작은 녀석과 큰 녀석이 1대 한 5 정도면은 얘는 1대5 닮음이라고 대표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닮았다는 전제 하에서 부를 수 있는 용어입니다. 오케이? 닮은 비는 대표비. 오케이? 대표비. 대표하는 길이비를 쓰는 거야. 한 쌍만. 여러분 다 보시면 좀 있는데 얘들아 그 103쪽에 참고 위에 대해 읽어볼까? 얘들아 103쪽에 참고라고 쓰는 게 있어 볼까? 얘들아 항상 닮음이 보장되는 대표 도형이 4가지가 있대요. 평면 도형에서 뭐가 있을까? 삼각형. 닮음으로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대표 녀석 바로 1번 닮음의 대표. 삼각형. 그냥 삼각형이요? 2등은 삼각형. 삼각형은 닮지 않을 수 있어요. 항상 닮음이 보장되는 삼각형? 두 마리의 도형. 첫 번째 뭐라고 써있죠? 1번 삼각형. 너무 찌르는 거 아니야? 자, 찌르지 말고 잘 생각해보자. 첫 번째, 닮음이 확실히 보장된 대표는 바로 정다각형이라고 불렀던 중1 때 배웠던 정다각형 뭔지 알아? 변의 길이도 같고 각도도 내각도 같은 거. 정사각형, 정팔각형, 정칠각형, 정오각형. 그래서 즉 여러분들이 어떤 도형을 그려도 정이라는 말이 붙으면 발을 정다각형은 무조건 닮습니다. 네. 왜냐면 내가 오각형 그렇게 오각형이야. 근데 그냥 오각형이 아니라 정오각형 그린 거야. 5변의 길이가 같고 각도가 108도짜리. 그러면 얘를 오른쪽에다가 또 오각형 그리면 정오각형이야. 크기만 다를 뿐이지 무조건 확대하면 겹칠 수 있겠죠. 오각형들은 정이란 말이 붙으면 정이라는 건 길이도 같고 내가 잡았다는 게 보장이 돼 있으니까 무조건 두 개를 그릴 때마다 닮은 걸 확실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정다각형마다 항상 닮음이 보장된다. 정백각형, 정백각형 두 개 그려져 있으면 정닮음이에요. 백각형도 있어요. 그릴 수 있는데 안 그려 있긴 있어요.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정다각형. 정삼각형. 그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정다각형 중에 정삼각형이 다 있는 거지. 또 두 번째 수 바로 두 마리의 원. 얘들아 원을 그리면 항상 닮겠죠. 정원. 컴퍼스로 그려. 컴퍼스로 그려. 그럼 원을 여러분들이 두 번 그리면 닮을 수밖에 없어. 확대 축소하면 겹칠 수 있겠죠. 괜찮습니다. 그 정도의 직관을 쓰자.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죠? 중심각이 같은 두 개의 부채꼴. 부채꼴이 뭐였어? 저 부채꼴 알아요. 부채꼴 뭔데? 말로 설명할 수 없죠.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의 일부분이죠. 부채꼴은 원의 일부분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반지름으로서 길이가 같으면서 곡선적인 두 개의 부채꼴을 그리면
부책을 그리면 여기 중심각도가 똑같은 두 개를 작도 펌퍼스로 그리면 여러분들은 항상 두 부채꼴은 닮음의 후보가 아니라 무조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맞아요. 반지름은 달라도 돼. 같아요. 4cm도 돼요. 여기 2cm도 돼요. 근데 반지름이 달라도 어차피 부채꼴은 원의 일부분이니까 얘를 연장했을 때 원을 그릴 수 있고 원을 그릴 수 있고 원 자체가 전사기에서 닮음이라고 인정했으니까 예. 원이 닮음이라고 인정했으니까 그거의 일부분도 무조건 닮겠죠. 괜찮습니까? 원은 정원이에요. 아니 그런 말 없어요. 어쨌든 중심각이 같은 두 개의 피자면 항상 닮습니다. 괜찮습니까? 필요. 부채꼴은 닮아요. 네. 각도 같다는 부장이 돼. 반지름은 달라도 돼. 네. 그다음 네 번째 두 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이 들어있고 90도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은 무조건 삼각형 모양이 이쁘기 때문에 닮겠죠. 괜찮습니까? 그려드려야 됩니까? 아니요. 직각 이등변이 뭐야? 어떻게 그려? 대표적으로 그리죠. 바로 직각이 들어있으면서 이등변. 바로 이렇게 반듯하게 직각이고 연결하면 직각이 이등변. 똑같이 옆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직각이 들어있는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닮음의 후보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90도 들어있고 180도에서 나누기 하면 45도 45도이기 때문에 각도도 같고 길이만 다를 수 있어요. 오케이? 괜찮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세 번째 박스는 뭘까요? 세 번째 박스는 뭐냐면 그냥 평면 도형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의 도형도 닮음의 연습고요. 공간이 뭐예요? 공간이 네. 평면축에다가 이제 위아래 방향을 연장한 그 곳, 위치, 그 상황을 저희가 공간이라고 부르죠. 그래요. 평면 말고 공간은 또 입체적으로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입체 도형에서도 닮음이 나옵니다. 네. 입체에서 도형 닮음 어떻게 약속하면 사람들이 인정할까? 바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두 개의 도형을 바라봤을 때 대응하는 모든 길이가 배수가 일정할 때 괜찮니? 배수가 일정하면 저희는 닮은 거라고 볼 거예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입체는 뭐가 있을까? 바로 중1 때 배웠던 기둥 기억나? 기둥. 저요. 제가 질문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저예요.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자, 만약에 우리가 기둥 두 개가 있어. 근데 닮았다는 걸 어떻게 볼 거냐면 똑같아요. 그냥 확대랑 축소해서 포기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 또 뭐가 돼야 될까? 바로 각각의 대응하는 평. 예를 들어 앞에서 바라봤을 때 요 짧은 길이, 요쪽 짧은 길이가 예를 들어 1 정도고 2 정도라고 칠게. 두 배요. 1대2. 3cm라고 줄게. 그림 말 안 되지만. 6? 그림 말 안 되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6cm라고 줄게. 예. 다음은 높이를 내가 5 정도로 잡을게. 높이가 여기가 10으로 적혀 있다면 얘도 닮은 거로 보는 겁니다. 그쵸? 왜냐면 모든 길이 어차피 마주보는 똑같으니까 1대2. 36, 50이니까 전부 다 1등이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체 도형도 닮은 비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닮은 비는 뭐지? 닮았을 때 가장 대표하는 비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가장 대표를 여기로 본다면 1대2라서 지금은 1대2 닮음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오케이? 입체 도형도 닮음을 인정합시다. 여기까지 따라보니? 할만하니?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맞닿는 곳들은 면의 넓이도 서로 닮을 거고요. 다 넓은 걸 뭐야? 넓이도 닮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4번 박스이거든요. 4번 박스 별표 칩시다. 거기가 가장 중요해요. 별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저거밖에 없습니다. 별표. 그다음에 뭐야? 닮음의 가장 유명한 성질 바로 4번 박스입니다. 근데 4번 박스는 엄청 유명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가 닮음이라는 건 포기할 수 있는 느낌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자. 자, 내가 만약에 사각형 두 개를 그려볼게. 닮음이 두 개. 정사각형도 있게. 대표적으로 정사각형. 자, 근데 만약에 얘들아, 우리는 문제에서 보이는 게 닮았다고 치면 S자. 닮았다고 치면 내가 여기를 지금 1 정도로 잡을게, 3 정도로 잡을게. 자, 닮은 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준서야. 너가 네. 말하는 거 자, 닮은 비라는 건 뭐지? 도형을 바라보면서 순서대로 앞에 거대 뒤에 거 몇 대 몇 닮음이야? 내가 1, 4로 적었거든. 1대3. 닮은 비는 얼추 1대 3이네요. 잘 읽었어요. 제가 맞았어요. 자, 근데 닮은 비는 대표 비니까 길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여기 생각해보자. 갑자기 그 두 도형의 둘레를 구하고 비교하면 둘레비는 몇으로 바뀔까를 예상해보자는 거예요. 둘레비. 그러니까 둘레비는 뭐야? 사각형의 둘레 공식. 사각형 둘레.
1 다 더해요. 정사각형이라고 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니까 4로 바뀌죠. 네. 여기는요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면 12. 비교해봤더니 약분하면 똑같이 나오죠. 즉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둘레 비는 닮은 비랑 어차피 같아집니다. 오케이? 둘레 비는 닮은 비랑 서로 같아집니다. 같습니다. 자 근데 자 이거는 이제 그대로인 거죠. 그대로 닮은 비 그대로 보존하는 거야. 그대로. 자 근데 넓이는 어떻게 바꿀까요? 넓이를 넓이는- 비교하면 뭐야? 1대 3이지만 길이는 1대 3이지만 넓이를 재보면 자 사각형의 넓이는 지금 몇입니까? 1 곱하기 1이니까 세로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1, 2라고 치면은 1, 2가 1이죠. 여기는요 3, 3은 9점. 비교해보자. 갑자기 아까 닮은 비랑 바뀐 거 보이니? 1대 3이지만 넓이는 1대 9로 바뀌죠. 왜냐면 가로 세로 곱해야 되니까. 그럼 뭐가 되죠? 바로 변했습니다. 근데 변했는데 그 규칙이 보이지 않아? 약분했을 때가 1대 3이잖아. 네. 근데 넓이 몇 초 바뀌었어? 마치 이겁니다. 제곱을 붙인 만큼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한 겁니다. 바로 넓이 비는 닮은 비의 제곱 빼기. 이제부터 이건 용어로 말할 거야. 닮은 비는 그대로지. 둘레비랑 똑같은데 근데 넓이 비는 신기한 게 그대로가 아니라 원래 거에 비해서 제곱을 붙인 만큼 1의 제곱, 3의 제곱, 즉 9, 1대 9로 바뀐다는 거예요. 항상 됩니다. 이게 m 대 n이면 m 대 n이면 m제곱 대 n제곱으로 제곱이 붙어요. 오케이? 넓이 비는 뭐? 제곱배. 해보자, 해보자, 제곱배. 감사합니다. 거의 나왔어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평면 도형이지만 조금 더 내가 확장해서 주사위 모양을 만들면 즉 정육면체를 대표 그림으로 그릴게. 닮음. 뭐 한 변의 길이 1자리로 잡고 얘를 3자리로 잡을게요. 해볼게. 괜찮니? 들린 것 같아, 동현아. 네. 이번에 세제곱 아닌가요? 자, 부피비는 어떻게 바뀔지만 예측을 해보자가 여기서의 주제야. 오케이? 해보자. 일단 보이는 대로 닮은 비를 읽어봐. 1대 3. 길이. 1대 3 닮은 비. 하지만 갑자기 부피를 검사해보자. 부피 몇이야? 1.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라서 얘는 여전히 1처럼 보일 겁니다. 네. 얘는요? 27.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야 부피가 나오니까 27로 바뀐다는 건 일단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됐죠? 원래 닮은 비에 세제곱. 점프하면은 바로 얘는 세제곱처럼 부풀려졌다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따라서 부피비는 뭐 된다? 세제곱. 닮은 비에다가 세제곱이 붙는다. 네. 세제곱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둘레비는 그대로야. 안 바뀌어. 다른 데는 똑같아요. 항상 약분하면 똑같아요. 넓이는 좀 바뀌어. 제곱배. 부피는 더 바뀌어. 세제곱배로 바뀌어요. 오케이? 괜찮습니까? 그게 네.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 닮음의 형식이니까 증명 없이 받아들입시다. 증명 없지 않고 A, B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책에 다 써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닮음을 연습해 봅시다. 다음 쪽 보시면 1단계 문제를 백사 쪽 한번 보시면서 자, 닮음의 최초의 정의, 폭의 확대랑 축소를 사용해서 포개일 수도 있는 느낌. 닮음입니다. 닮음은 순서가 중요해요. 짧은 쪽은 짧은 쪽이고 긴 쪽이 긴 쪽으로 가야 됩니다. 짧은 쪽이 짧은 쪽, 긴 쪽이 긴 쪽. 또는 각도는 변하지 않는다까지. 밑에서 해요. 네, 쓰면 뭔가 사세요. 2번도 하시고 3번, 4번 하시면.
아시는 분들은 내 앞에 적어놨으니까 비교해보세요. 잘 맞았게 썼는지. 1번은 6개 나왔고요. 2번은 대응하는 면, 대응하는 성분, 모서리 또는 이제 대응하는 각도 자리를 잘 비교해보시면 성분 RU, 면 PSQ, 다음은 2분의 9cm. 성분 같은 경우는 닮은 비 읽기, 그림의 상태를 보면서 몇 대 몇 닮은이를 읽고 넓이비까지 구하면 둘레비는 바뀌지 않지만 넓이는 제곱배로 변한다. 어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입체 공간에서는 부피는 예외적으로 세제곱배가 된다라는 주제까지 하시면 비교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베낀 건 아니죠? 일단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고 이건 제가 풀리지 않고 그냥 금방 뺄게요. 자, 그 다음 이제 확인 문제 1번입니다. 자, 확인 문제 1번은 옆에 보시면 핵심 문제 익히기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돌려서 봤을 때 닮은 미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정방향으로 그냥 닮은 문제. 문제를 읽어보시면 두 사변제 확인 문제 1번이야. A에서 연결한다. BCD 방향으로. 저 막대기 기호는 연결한다요. A 연결 BCD. 즉 왼쪽 도형과 E, FGH를 연결한 도형은 닮았다고 치면 저 순서에 맞춰서 닮은 면, 모서리랑 면을 대응하는 면은 무슨 기호로 써요? 면으로 쓰면 돼. 면 땡땡땡. 면 빌라. 알파벳 순서만 쓰면 돼. 만약에 ABC랑 EFG랑 대응하면 면 ABC랑 여기 FG에서 ABC에 대응하면 뭐하라? 상대방 써주시면 돼요. 상대방. 오케이? 확인 문제는 눈으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GH에 맞닿는 모서리 대응하는 모서리. 다음은 FGH 자리랑 마주보는 맞닿는 면은 상대방 면 BCD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답이 맞을 겁니다. 오케이? 첫 번째는 GH, 성분 GH. 두 번째는 면 드크드 BCD 순서로 적어줘야 말이 되는 거죠. 문제가 두 개만 구하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그 다음 확인 문제 2번입니다. 확인 문제 2번은 못생긴 사각형도 닮을 수 있다고 치면 우리가 각각에 대응하는 각도 자리, 선분 자리, 길이 자리를 어림할 수 있을 겁니다. 확인 문제 2번 3개 구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분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싫어요. 비례식 세우면 돼요. 몇 대 몇은 같아? 몇 대? 확인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2번의 길이를 잘 구하셔야 됩니다. 성분 AD는 10cm 정도일 거고 EF는 5분의 36꼴이 나올 겁니다. 잘 나왔나요? 5분의 36. 5대 3은 같다? 온라인대 X로 주면 돼요.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주세요. 문제에서 땡땡을 구하시오. 그리고 왜 사는지? 큰 거 대 작은 순서. 큰 거 대 작은 도형 순서로 쓰면은 밑변 길이가 15대 9니까 5대 3이 일단 눈에 보이는 닮은 비인데 같을 준비하면 됩니다. 5대 3은 같다. AD를 구할 거면 AD는 저쪽 여기니까 잠깐만 X로 지정하면 X 대 저쪽 작은 도형에서는 여기니까 여기랑 문제에서 6으로 적혀 있으니까 내항의 곱과 모양의 곱이 같다고 검사해보면 X가 전체가 나와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5대 3은 같다.
EF가 목적이니까 EF는 왼쪽 도형의 여기 왼쪽 변이야. 여기도 여기랑 비교해야 되니까 그건 얘를 x로 두면은 이 문제에서 다행히 12cm로 적혀있죠. 12대 x 순서로 쓰고 나서 내항은 같다, 내항 길이 하시면 x가 36이 나올 겁니다. 5분의 36 나올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분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비례식을 세우는 것까지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항상 배수가 일정하다고 풀진 않아요. 몇 배, 몇 배. 그냥 분수꼴 나올 수 있으니까 비례식 세우세요. 네. 다음 쪽 106쪽도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해보세요. 확인 문제 3번. 네. 이체 도형도 닮을 수 있다의 주제예요. 닮을 수 있다. 확인 문제 3번. 삼각 기둥 두 개가 있어. 닮았다고 치제. 문제 써 있어. 닮은 도형 1대 x 자리랑 y 자리를 계산한 다음에 더하기가 질문이에요. 그럼 대표비를 먼저 하나 읽으세요. 가장 눈에 띄는 닮은 비 하나. 몇 대 몇. 같다? 몇 대 몇. 분수 나와야 되는데 15가 나오죠. 분수가 나와야 된다고요? 숫자가 자연수가 나오길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은 아직 애기 마인드입니다. 분수도 인정해 주세요. 분수 10인데. 이 세상 전수보다 분수가 더 많아요. 생각해. 그래요? 그렇네. 깨끗한 숫자가 나오는 보장이 없어. 너무 쉽지. 뭐야. 이 세상이 쉽지 않았구나. 비례식을 작성하고 풀어보셔야 됩니다. 13이요. 13이요? 답이 13이에요? 아니요. 네. 마지막에 통분해서 더해주면 돼요. x는 y에 따라 구한 다음에. 근데 x는 깨끗하다. x가 더 없네. 3분의 16cm죠. 그렇죠? y는요? 9cm여야 말이 되죠. 그림상. 있을 저 그것까지 막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x 플러스 y. 3분의 몇일까요? 그러면 통분해서 더해야 되니까 더하면 분모에 1이 있다고 보고 세분 3분으로 맞추면 43으로 잘 통분될 겁니다. 저 맞았어요. 좋습니다. 3분의 13. 분수가 나왔습니다. 확인 문제 4번은 둘레 b 또는 넓이 b라는 주제에 들어가는데 일단 한번 문제 읽고 해보세요. 확인 문제 4번. 둘레가 두 개였나? 둘레는 닮은 비랑 변하지 않습니다. 닮은 비랑 똑같아야 돼. 두 개의 캔뚜껑을 보면서 닮았다고 적혀요. 밑면을 바라보면서 둘레들의 길이는 대표비를 읽으면 25대 15꼴, 즉 5대 3이랑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 되고 이제 원기둥 빗자리에 밑면의 둘레는 계산해 보시면 12파이가 나오겠죠. 왜냐면 큰 원기둥은 둘레를 구할 수 있죠. 밑면의 둘레. 근데 밑면의 둘레는 원 모양이니까 원의 둘레 공식 2파이R. 2파이 R 한 다음에 둘레끼리 비교하면 얼추 12파이만큼 둘레가 나옵니다. 왜요? 왠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15cm, 25cm. 높이 자리가 25, 여기가 15cm일 때 일단 닮은 비 먼저 구해보면은 5대3 닮은 건 어림할 수 있죠. 근데 그 대표 하나를 이용해서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차피 요 왼쪽 맞다. 껌의 둘레가 반지름이 지금 10cm가 써 있어요. 반지름이 10. 그러면 이 녀석의 둘레는 원의 둘레 공식 쓰면 되니까 2파이야. 2파이 R이면 몇인 거죠? 반지름을 2배하고 파이 붙여. 28. 아, 2파이예요. 2파이 R. 2파이 R인데 여기를 둘레만큼을 X라고 주면은 둘레 X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너무 5대 3이 20파이 대 X가 같으려면 X는 11파이가 되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닮은 B 활용하기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확인 문제 5번은 꽤 어렵습니다. 한번 네. 도전해보세요.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도형이 강제로 닮았대. A, B, C, D랑 저렇게 멀리 있는 상황이 닮았대. 알았다. 왜냐면 공통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닮을 수 있거든요. 색칠한 저 기역자 모양의 넓이는 몇 꼴일까? 넓이를 구해요.
오케이. 확인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30 나와요. 30. 안돼. 자, 왜인지를 볼게요. 자, 문제 보니까 얘들아 지금 나 36만. 큰 녀석 안에 작은 녀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칼로 잘라서 옆으로 밀면 결국 이렇게 된 거죠. 바로 A 프라임, B, D 프라임, C 프라임 연결하면 이 작은 도형. 그리고 이 전체 도형도 한 번 더 그리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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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닮음이 이렇게 포개어져서 그려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도 뭐라고 되어 있죠? 요 안쪽 A 프라임, B, C 프라임, D 프라임을 따라가면 요 넓이가 24라고 알려져 있대요. 이 트윈. 그치? 여러분들 이게 24라는 넓이 준 겁니다. 자, 근데 잘 보니까 넓이에 집착하지 말고 길이를 먼저 구하면 여기랑 여기는 닮음이 구할 수 있죠. 6대 3. 6대 9 약분하면 2대 3. 2대 4 닮음이 확인할 수 있어. 2대 3. 네. 그치? 작은 녀석과 큰 녀석이 포개져 있는 거야. 자, 그때 그럼 닮음이로 확인했으면 넓이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니까 넓이로 변화 바꿔보자. 어떻게 하면 돼요? 닮음비에 세 글자 제곱배 2대 3이면 넓이는 몇 줄로 바뀌어야 돼? 각각의 제곱배 2대 3의 제곱을 해봐요. 바로 4대 9만큼 넓어야 되겠죠. 이거는 거기 앞에서 받아들였던 넓이의 성질이에요. 제곱배 2대 3의 제곱배 4대 9겠죠. 근데 4대 9가 돼야 되는데 얘들아 넓이가 4대 9가 되는데 앞쪽의 넓이는 실제로 주어져 있잖아. 24 넓이. 이 녀석의 넓이를 x라고 두면은 x. 이게 말이 되는 x몇 쯤입니까? 다시 한번 4대 9는 같아야 된다. 실제 넓이 대 실제 넓이. 사실 24대 x라고 두면은 이게 말이 되냐면 x는 54가 돼야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53도 넓을 걸 파악할 수 있고 54가 더 아니에요. 마지막에 얘를 포개해서 여기다 보면은 여기 구하는 거니까 50대에서 24 빼면은 뺀 만큼 30만큼 들어가야 돼. 알았어. 아마 5번 문제 처음 보시는 분들 어려울 수 있는데 닮음을 이용한 넓이 구하기. 마지막 확인 6번입니다. 확인 6번 하고 쉴 거니까 빨리 볼까요? 원뿔 두 개가 그려져 있다. 꼬깔픈 모양이네. 두 개가 두 글자 닮음일 때 닮았다고 치면 겉넓이는 몇 대 몇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저거 구하는 공식 알아요. 원뿔 두개 공식이요? 굳이 쓸 필요 없는데. 그래요? 닮음의 세계에선 약분하면 장땡이다. 약분하면 장땡. 대만 있어요. 있으세요? 없죠. 좋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니까 작은 높이랑 큰 높이가 계산해봤더니 27파이고 64파이가 되었다라고 치면 겉넓이는 몇 대 몇인지 어림하시고요. 그럼 해보자. 문제에서 준 부피랑 부피를 비교해보자. 부피 대 부피는 몇 대 몇이야? 여기에 물을 넣으면 여기다가 물을 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 농도가 얘 대 얘인 거지. 따라서 3대 4. 27파이 대 64파이를 최대한 약분해보자. 부피를 서로 비교해보자. 파이 라인 약분할 수 있잖아. 비례식에서. 근데 이거 약분 안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앞에 숫자 대 뒤에 숫자는 뭔가 세제곱? 소인수 분해했을 때 이쁠 것 같아. 자, 이때 소인수 분해해볼까? 3대 세제곱. 64라는 뒤에 숫자는 소인수 분해가 4의 제곱으로 본다면 안 되겠지. 4의 세제곱. 그러면 4의 세제곱 대 4의 세제곱 대 4의 세제곱씩 부피가 잘 나왔다는 건 닮은 비는 몇 대 몇이었을까? 3대 4. 세제곱을 떼버리면 돼. 지수를 쭉 떼버리면 얘가 닮은 비겠지. 아까 했던 성질이죠. 따라서 얘는 닮은 비를 대표랑 대표를 비교하면 3칸 대 4칸이었을 거야. 맞아요. 그치? 그럼 3대 4 닮음이니까 마지막 갑자기 뭐 하래? 겉넓이를 구하고 비교하래. 근데 겉넓이도 얘들아 겉넓이니까 넓이잖아. 네. 넓이의 세계는 그래봤자 제곱배예요. 넓이는 가로가 세로되면 마치 제곱배. 따라서 여러분들이 겉넓이는 3의 제곱 대 4의 제곱으로 바뀌어서 9대 11이라고 추측하시면 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오케이. 못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닮음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꼭 기본 원리를 기억합시다. 닮음이가 무슨 말인지 그리고 배수가 일정하다가 무슨 말인지를 많이 풀면서 그 개념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다음 주 넘겨보시면 놀라운 일이 있죠. 바로 숙제 예정입니다. 잘 적어놓으시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혹시 뭐 하나요?